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정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뜨겁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스피는 또 2,500선을 시원하게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쯤 되면 이 주가가 좀 얼마나 더 올라갈까 그렇죠. 궁금하지 않을까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2,500을 정말 시원하게 뚫었거든요. 실제로 2,700 얘기도 나오고요. 뭐 3,000 넘어갈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코스피 지수는 어차피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뭐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면 삼성전자 우선주도 따라 올라갈 거고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또 급등이 아닌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런 흐름들을 감안한다면 연말까지 한 2,700 정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업종이 특히나 실적 시즌이 지금 다 끝났잖아요. 이제 그쵸. 실적 발표들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3분기 때도 가장 실적이 좋은 업종이 결국은 반도체구나. 그리고 하반기 때 이제 남아있는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만 이제 해소가 된다면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이제 고간에 이제 쌓아놨던 현금들을 이제 풀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런 이제 전초전이 어찌 보면 최근에 있었던 이제 소재 장비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네. 환율 때문이라는 얘기도 분명히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지금 일본도 신고가, 대만도 신고가, 미국의 S&P 500도 신고가, 글로벌 그렇죠. 증시가 동반해서 다 강세잖아요. 네. 그런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워낙 대처를 잘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공급 체인에서 타격이 가장 좀 작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주목을 분명히 네. 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영민한 투자 시간을 통해서 장이 좋으나 나쁘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그쵸. 업종이잖아요. 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급등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낼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포트 안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제가 한 종목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님, 근데 반도체 관련주가 정말 많잖아요. 네. 뭐 대형주, 중소형주, 뭐 수급 확산 같은 그렇죠. 거는 어떻게 좀 더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대형주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위주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네. 삼성전자가 66,000원을 뚫었잖아요. 6만 원을 못 뚫고 올해 계속 번번이 6만 원 뚫고 나면 대밀리고 하다가 지금 66,000원을 오늘 넘어갔기 때문에 네. 기관 외국인들도 그동안에 반도체 종목들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오늘은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저점 매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장비 종목이 움직이고 그다음 소재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 사이클대로 대형주, 중형, 소형주 순서대로 그다음에 장비 소재 종목들 순서대로 따라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전략을 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뭐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위주로 좀 구분해서 투자하는 네. 게 좋을 것 같다는 매니저님의 의견까지 잘 정리해봤고요. 네. 그럼 이제 영민 DJ가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언급해주신 이 KG 모빌리언스부터 우리 시작을 좀 해볼게요. KG 모빌리언스를 9,640원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종목이 느닷없이 15% 가까이 급등이 또 나왔어요. 목표가를 제가 11,500원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한 1,650원까지 또 급등이 한번 진행이 됐거든요. 네. 장중에 SK가 이제 아마존과 어찌 보면 플랫폼 사업을 이제 같이 한다. 그래서 SK에도 들어가 있고 아마존에도 들어가 있는 전자결제 이제 PG 사업을 하고 있는 KG 모빌리언스가 그런 이제 뉴스들이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급등세가 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KG 모빌리언스의 주가 위치를 보면 제가 3분기 때 영업이익이 NHN 한국사이버결제보다도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시가총액은 거의 뭐 반도 안 됐는데 수익성은 오히려 NHN 한국사이버결제보다 지금 더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데 어쨌든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이 하락 추세 안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워낙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다 보니까 매물들이 지금 많이 좀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을 넘어가기 전에 거래도 좀 붙이고 이렇게 흔들어대는 흐름이 나오면서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거고 네. 그 과정이 진행되고 나면 아주 탄력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주말에도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시면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지금 18만 명을 넘어섰어요. 네, 맞아요. 하루에 확진되는 숫자가 18만 명이라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인구를 뭐 단순히 대비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에서는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거나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충격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거칠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다시 좀 챙겨보셔야 된다. 네. 전자결제라든지 진단키트, 원격진료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고 관심 있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KG 모빌리언스는 11,500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리뷰 가볼게요. 11월 12일에 언급해 주셨던 YIK인데 오늘 사실 반도체 업종 관련주들의 흐름이 다 좋아요, 매니저.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아마 수익률이 좀 굉장히 높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소개해드렸으니까 딱 네.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날도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반도체 종목들을 좀 선점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삼성이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했을 때 메모리 테스터 검사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 결국 국산화와 관련된 트렌드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이틀 만에 오늘 뭐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10% 정도 딱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목표가까지 이제 6,500원 말씀드렸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한 5% 정도만 좀 더 올라가면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일단은 6,500원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간단히 좀 리뷰를 좀 다시 좀 빠르게 해보면은 LOT 베큐움이라는 종목도 YIK랑 마찬가지로 최근에 190억 정도 지분 투자를 받고 삼성의 이제 미세 공정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LOT 베큐움. 지난주에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죠. 차트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보이실 거고요. 대표적인 장비 종목들 중에서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유진테크가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도 유진테크가 장비 종목 중에 아주 강하게 올라갔고 오늘도 장중에 거의 뭐 8%가 넘는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네. 이틀 만에 거의 뭐 17%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유진테크뿐만 아니라 이제 PSK도 고점을 뚫고 사상 최고가를 지금 넘어가고 있고 원익 IPS도 이제 많이 좀 뒤쳐져 있다가 가격 회복이 좀 진행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노래 그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는 노래 말씀드리면서 테스라는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테스라는 종목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뚫으면서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반도체 종목들을 눈여겨보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직 덜 오른 종목들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앞으로도 이번 주에도 그런 종목들 많이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비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다음에 또 소재 종목도 봐야 되고 또 IT 업종의 분위기가 계속 좋아진다면 부품주도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또 선점을 해놓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리뷰 종목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11월 11일에 언급해 주셨던 유안타증권. 이 종목 역시 지금 순조로운 수익 구간 지나가고 있죠. 이 무거운 종목이 올라갈까 싶었는데 사실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워낙 좋아서 증권주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네. 차라리 제가 좀 아쉬운 거는요. 증권주들이 아무래도 좀 무겁다는 선입견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르고 좀 가벼운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무거운 애들이 지금 더 잘 가고 있어요. 키움증권을 한번 보시면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정말 무거운 증권주잖아요. 그쵸. 키움증권이 오늘 하루 만에 지금 12%나 급등을 하고 있고요. 삼성증권도 정말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진짜 속 태우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삼성증권이 장중에 거의 10%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정도로 오히려 증권주들이 코스피 지수가 2,500을 뚫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까지 뭐 2,700, 내년까지는 뭐 3,000을 넘어간다는 얘기들까지 벌써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니까 증권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 아쉽게 이제 이 유안타 증권이 다른 애들보다는 이제 조금 가벼운 종목이지만 오늘은 상승폭이 그렇게 강하진 못해요. 다만 추세는 이제 박스권을 좀 뚫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던 3,400원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을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잘 들어봤고요. 오늘 바로 문자 사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3622님의 사연이에요. 네. 후광약품 24,650원의 비중은 25%입니다. 네. 단가가 뭐 24,600원 정도시면은요.
편안하게 보유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을 때 낙폭이 가장 좀 심하게 전개됐던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 그중에서도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타격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신풍제약의 주가를 말씀드리면서 바닥을 이제 쳤으니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저점을 조금 잡기 시작했다. 부강약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22,000원에서 24,000원대 바닥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강약품 그리고 뭐 엔지캠 생명과학, 일학약품 이런 종목들도 한번 터닝은 분명히 될 거예요.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백신과 치료제는 병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고점에서 물려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계적인 손절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3일 연속으로 200명 넘는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치료제 오늘은 사실은 뭐 치료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수급이 특히나 반도체 업종 쪽으로 지금 다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조금 쉬고 있는 약간 소외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고요. 다만 시장이라는 건 항상 한 업종만 계속 올라가지 않거든요. 적당히 이제 올라갔다 싶으면 업종별 순환매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가격 반등이 분명히 진행이 좀 될 테니까요.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기계적인 손절 매도보다는 좀 버티고 기다리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뭐 싸게 잘 사셨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1,500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영민 DJ의 첫 번째 원샷 원기 종목 소개 가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네. 25,200원에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장비 종목들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전공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익 IPS, 뭐 유진테크, PSK 이런 종목들은 워낙 지금 강하게 급등을 이미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흐름들이 오늘처럼 계속 개선이 좀 돼준다면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갔던 장비 종목이지만 실적 대단히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성장성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좀 쉬운 자리에서 매수를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원래 이 종목은 OLED 장비 종목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재밌는 이제 리포트 타이틀이 뭐였냐면 OLED에 탈을 쓴 비메모리 수혜주다. 왜 이제 이런 타이틀이 좀 있냐면은 원래는 FMM 세정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반도체용 오염 제거 장비를 개발을 하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요. 그것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이 오염 제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삼성전자 내에서 점유율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거의 100% 미국산을 수입을 해서 썼다는 얘기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오염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지금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디바이스 ENG의 점유율이 한 10% 정도. 아직까지는 뭐 점유율이 작죠. 어찌 보면은 점유율이 작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국산화의 트렌드와 비추어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점유율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분명히 해볼 수 있거든요. 실적이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 지가 역시도 지난 8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무려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거 지루한 박스권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추세라면 이제 터닝이 되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찬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향후에 이제 에로티 백큐ම්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국산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디바이스 ENG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3만 원, 직전 고점 뛰어넘고 최고가 한번 찍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3만 원 정도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2,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원샷 원기 종목으로 디바이스 ENG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바로 서브 원샷 원기 종목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실까요? 두 번째 종목도 IT 종목인데 오늘 워낙 지금 반도체 쪽으로 많이 수급이 좀 쏠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관심을 좀 안 가지는 업종에서 한 종목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34,600원에
MC넥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사실은 제가 자화전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자화전자는 이미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13,000원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 중에 자화전자가 아니라 MC넥스를 신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MC넥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카메라 폰의 사양이 사실 스마트폰의 카메라 사양이 워낙 좀 좋아지고 있다 네. 보니까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고사양의 카메라 모듈이 많이 탑재가 되고 있어요. 그와 관련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MC넥스라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분기 때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는 매출액 정말 저는 실적 발표한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3천억 한 초중반대 정도를 예상했는데 매출액이 4천억을 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사실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모자랐고 그리고 네. 작년에 워낙 MC넥스가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실적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네.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베트남 공장의 수율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앞으로 이 카메라 모듈 특히 전장 쪽에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또 서로의 어떤 커넥션들을 감안하면 전장 쪽도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매수 가격은 34,600원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4만 원, 손절 가격은 32,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워셔던캐 종목 속에 MC넥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네, 있죠? 오늘도 장 끝나고 오후 4시, 오늘은 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들, 밸류체인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제가 싹 훑어드릴 테니까 네.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